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 사면에 이번에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업계가 포함됐는데요. 정부는 이번 사면이 창조경제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특별 사면이 가지는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한국소프트웨어협회 조현정 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올해 8.15 특별사면이 시행이 됐는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최초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번 특별사면이 가지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8.15 특별사면은 주로 그 생계형 대사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산업별 사면은 2곳밖에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속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돼가지고 저희들로서는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 창조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이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 모든 산업도 그리고 생활한테 이 소프트웨어가 융합되고 있는 비중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소프트 중심 사회를 좀 빠르게 구축하고 또 청실업률 줄이는 좋은 일자리를 좀 늘리고 또 소프트 수출을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면이지 않겠나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특별 사면 이전에 혹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경영에 있어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들이 있었나요? 예, 그 일부는 담합 사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생긴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소프트 분야는 아직 제대로 된 어떤 그 설계도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기간 중에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개발 기간 중에 보면 또 새로운 기술이나 또 방법론이 나오면 이걸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개발 기간이 공기가 늦어지게 되죠. 늦어지게 되면은 발주자와 개발 업체 간에 악유가 발생되고 또 그게 이제 계약 불이행으로 판정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어려워지는데 같은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하고 좀 다르게 용역으로 발주되는 어떤 이런 SI 과제들은 이런 리스크를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을 계기로 좀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특별 사면을 위해서 소프트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 좀 더 전해 주시죠. 우리가 소프트 중심 사회를 작년 7월에 선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중심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 잣대나 관행으로 이제 발목을 잡혀 있던 것이 많았죠. 이번 사면 받기 전에 어떤 판결된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근데 계약 불이행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한번 정해지게 되면 완전히 이 기업들이 수출할 수도 없고 또 국내 실적이나 그다음에 입찰 제한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어떤 해외 수출 제한 단계에서 벌써 차단되고 말죠. 그다음 또 국내 영업에 있어서도 만약 신규 영업을 못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렵게 확보해놓은 개발자들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또 소프트 개발을 키워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 심각한 그러니까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역할을 우리는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 그런 것이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 소프트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 개발자에 대한 힘도 좀 실어 주셔야 되고 또 제조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까지도 소프트가 이제 이 경쟁을 키워야 되는 이 국내 상황, 국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면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걸 사면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이 사면 조건은 아니었지만은 이번 수혜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소프트 협회 임원들하고 또 소프트 유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임원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불법이 없는 소프트 중심 사회를 위한 준법 경영 다짐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말까지 4,000명 이상 추가 고용도 할 것이고 소프트웨어 수출도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500억 원 이상의 어떤 R&D 투자도 늘려갈 거고 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소프트 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라고 저희도 다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청년 실업 문제일 텐데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 고용 환경은 어떤 상황인가요? 대기업을 포함해서 전통 산업은
사실 저성장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또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IT화라고 해요. 또 자동화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 소프트웨어가 제조 방식, 그다음 사무 방식을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사실 우리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파괴자이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새로운 일자리는 타 산업에 있지 않고 소프트 분야면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보면 스마트폰이 우리 국내에 상용화된 게 2009년 11월이거든요. 불과 6년이 안 됐어요. 근데 6년 사이에 우리는 생활에서 많은 걸 보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MP3나 그다음 녹음기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녹음기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기계공학, 전자공학, 그리고 화학공학 하는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AS 인력도 있었고, 그다음 물류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제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적어도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씩 이렇게 고용했을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소프트웨어가 되면 불과 몇 명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 동시에 사용하고, 그다음 AS도 필요 없는 그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전통 산업은 자꾸 일자리 줄 수밖에 없고, 소프트 분야는 일자리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많은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어떤 전통 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스펙 쌓기만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프트 분야에는 고용 미스매칭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분야 정말 좋은 일자리 많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이번에 단행된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고용률도 높아지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이 또한 그리고 기술 혁신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도 또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회장님,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미래부가 이 대학 교육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9월 3일까지 8개의 어떤 소프트 중심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소프트 전공학과 학생은 더 심화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 심지어 타 전공과 사람들한테도 소프트 교육을 시켜서 융합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 소프트 중견기업들도 우리들이 과거와 좀 다르게 취업 연계형 소프트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입사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 많이 하고, 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5년 동안 1,700을 쏟아갖고 5만 명을 키워주겠다고 이미 발표돼 있고, 그다음 초중고등학교 소프트 교육을 이제 2018년부터 이제 필수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선도 교육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그 일부에서는 이 준비도 덜 됐는데 왜 하느냐, 또는 아이들한테 과다한 학습량을 부여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지만, 사실 영국, 미국, 일본, 중국, 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모든 나라는 이미 소프트웨어가 필수 과목으로 선정된 겁니다. 우리 많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잡는 그런 소프트 교육을 많이 늘려갈 겁니다. 예. 끝으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또 이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지금 많이 뒤쳐져 있다는 걸 우리가 서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나 기업이나 그다음 뭐 타 산업까지도 더 많은 어떤 투자를 이뤄야 되고, 또 절실한 건 고급 인력입니다. 고급 인력. 그래서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광복 70년 이야기하면서 슬로건으로 광복 70년의 위대한 여정, 위대한 도약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경제 이끌어 그러니까 8대 전략 산업들이 다 그러니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잃어가는 이 분야에서 IT 접목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키는 이 소프트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력 잃어버리면 우리 대한민국 한강의 추억으로 가고 말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정부, 학교, 기업, 개인 모두가 소프트에 대해서 좀 몰입을 해주셔야 우리 산업이 제자리 잡을 거, 그다음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프트웨어협회 조현정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